정신적으로 힘든 환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전 ADHD 증상을 갖고 있는데 질병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충동성이 강하고 외부 자극에 반응이 커요. 집중도 잘 못하고 책도 읽다 보면 앞 내용 생각 안 나고 이 부분에 대해 커가면서 사회 부적응으로 인해 얻게 된 마음의 상처들이 성격적인 문제로 깊게 자리 잡아 2차적인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집착, 불안감, 외모 탓, 거기 꽂혀서 거울 보고 남과 비교, 집착, 세상만사 불안해하고 과거에는 정신은 의지다라는 통념이 통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호소도 케어도 못했죠. 그런데 한편으로 ADHD는 상업적으로 많이 팔린 정신질환의 의견이 있는데 누군가 상업성에 대한 부작용으로 사회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대충 보니까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충동성이 강해지는 시기에 사회나 학교 과정에서 ADHD로 규정해서 강제로 억압한답니다. 첫째는 적극적인 놀이로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약물로 억압하게 되면 모험심을 못 기르고 둘째는 혼내서 억압시킬 때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큰답니다. 후자의 경우엔 그런 아이는 대략 4살부터 소위 속한 그룹에 어울리지 못하며 성장하면서 그룹에서 배울 수 있는 사회와 놀이 부재로 전두엽 발달이 시기를 늦추게 되고 또래로부터 소외되는 악순환 방법, 그렇게 컸으니 또 ADHD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결국은 또 ADHD 분류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학회가 정신병을 너무 과장 광고했다는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실체가 결국엔 무엇보다도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진료실에 오는 분 중 뇌에 아픔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게 오실 것 같아 남깁니다. 되게 어려운 주제의 얘기를 좀 아주 담백하게 본인 의견을 담아주셨어요. 솔직한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정신과 공부를 되게 싫어했어요. 학생 때. 왜냐면 차트가 소설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차트가 병동에 가서 그 환자 회진을 돌려면 차트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차트 두께가 이만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개인 에세이 같은 정도 분량의 차트를 봐야 그 환자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거를 보는데 이건 내가 뭐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설책 같은 걸 봐야 되나. 근데 그게 한두 명이어야지 회진을 10명을 20명을 도는데 그래서 그걸 매일 읽으면서 회진을 돌면서 이건 나랑 안 맞는다. 이건 난 아닌 것 같다. 또 정신과 수업을 듣다 보면요. 이건 또 뭔 멍멍이 소리야. 이제 어린 마음에. 이건 또 뭔 소리야. 뭐 그런 걸 저렇게 이렇게 뭐 어렵게 뭐 복잡하게 그래. 뭐 이상한 애구만.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저랑 안 맞았어요. 정신과 공부가.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런 예를 들면은 이제 예과 때 철학 수업이 있는데 진짜 뭐 멍멍이 소리 잔치죠. 뭐 누구는 어쨌네, 뭐 누구는 저쨌네, 뭐 이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이 관심사가 아니니까 무슨 뭐 사람은 왜 사니, 뭘 왜 살아,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소리 같은 거 같은 느낌도 들고, 뭐 너무 뭐 그렇고, 그래서 재미없었거든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은 환자를 겪으면서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정신과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진짜로. 그 생각을 정말 많이 들어요. 내가 정신과 공부를 지금이라도 다시 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정말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로요. 당장 내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대하는데 또는 환자를 이해하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답답한 거죠. 그 또 하나는 철학 공부를 내가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 그래서 요새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자주 봐요. 그런 그 철학 과제 같은 그런 거. 근데 그때 당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내가 부족한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갈증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하면서 그 코로나 백신 얘기를 조금 했었죠. 의학이라는 그 영역은 항상 득과 실을 따진다. 그랬을 때 코로나 백신은 맞는 게 맞다. 뭐 일부 부작용 있는 환자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맞아서 얻어지는 이득이 크니까 뭐 코로나 백신은 맞아야 된다. 뭐 이런 방송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댓글에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제 주변 젊은 누가 백신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동감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그 딜레마죠. 솔직히. 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어떤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예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기관차 얘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차가 있어요. 내가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근데 선로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한 사람이 있고 이쪽에는 10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가면 10사람을 쳐요. 그랬을 때 내가 10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30명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핸들을 꺾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의사들은 의학 또는 의술 또는 수술을 함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요. 예를 들면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서 맨날 벌어지는 일이죠. 배 아픈 사람, 뭐 손가락 찢어서 피 나는 사람, 뭐 심장이 멎어서 오는 사람, 피를 토하는 사람, 칼에 찔린 사람, 뼈가 부러진 사람, 이런 사람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환자가 먼저냐는 거예요. 이건 뭐 먼저 번호표 뽑은 사람 먼저겠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응급의학과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트리아지라는 걸 해요. 그래서 트리아지라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손가락 피 나는 거, 뭐 피는 나겠지만 꺼져 덮어놓고 조금 있다가 꼬매줘도 돼. 배 아픈 거, 수액 달고 누워있으면 돼. 심장 멎은 거, 당장 달려가서 심폐소생술 해야 돼. 피토하는 거, 당장 달려가가지고 왜 토하는지 혈액 뭐 검사해가지고 피 수치 낮은지 확인해야 돼. 뼈 부러진 거, 대충 진통제 주고서 두세 시간 뭉개도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매일 있어요. 어떤 환자가 선생님 저 반창고 알러지가 나가지고 콧등이 반창고 붙인 데가 빨개졌어요. 그런데 어떤 환자가 선생님 수술한 데 가서 피가 나가지고 지금 숨쉬기가 힘들어요. 어떤 환자가 코 수술을 했는데 코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이런 세 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을까? 근데 환자 개개인은 전부 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불편하고 괴로운데 왜 너 나 바로 안 봐줘? 이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병원이라는 곳이 최소한 환자가 불편하다고 왔으면은 즉각 봐줘야지.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항상 그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선택을 하게 되죠. 뭐 일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뭐 학회 일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뭐 작년 일이기는 하죠. 바빠서 금요일 날 메일을 받았는데 답변을 월요일 날 했거든요. 근데 이 환자가 금요일 날 제가 메일을 받고 토요일 날 자기 메일에 답은 없고 블로그에 새 글이 올라왔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모 카페에다가 막 진짜 막 저를 인간 말종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답장을 썼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해는 되죠. 내 메일은 읽었는데, 읽음 확인을 했는데,
금요일 날 답은 안 쓰고 블로그 글이나 쓰고 있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블로그 글은 저장해 놓고서 자동으로 그날 올라가게 해 놓은 거고, 토요일 날은 저는 하루 종일 학회에 붙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답도 없고.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볼수록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떤 게 내가 맞는 건가? 그래서 철학적인 어떤 깊이, 사고 또는 정신과적인 이해 이런 거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여러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저도 그냥 여러분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